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정부가 오늘 추경 12조 원을 포함해서 총 22조 원의 나랏돈을 내수 침체를 막는 데 쓰겠다고 세부안까지 발표했지만 국내 증시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일단 단기간에 급등했던 측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가 이제 7월 5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게 깔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말을 앞둔 관망 심리까지 난방이는 오늘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면서 지금 사야 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멘토부터 화면 통해 소개해 드립니다. 네, 오늘 금요일을 함께 하실 분은요. 수급 분석의 패러다임을 제시해 100% 수익이 나는 전략을 보여주는 이광무 멘토입니다. 네,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추경 세부안이 공개됐습니다. 12조 원 정도의 규모인데요. 하지만 코스피의 반응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리스 국민투표가 이제 당장 5일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다 지켜보고 가자라는 심리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또 중국 증시인 것 같아요. 오늘도 장중에 크게 밀리더라고요. 오늘 어제 오늘 해갖고 제조업 지수부터 해갖고 중국의 주요 지표들이 발표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이 시진핑 정권에 대해서 조금은 이 거품 논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이 꾸준하게 시장에 대한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거는 틀림이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시진핑 정권에서 이 중국 소비 계층을 늘린다는 부분들은 중국 내부 안에서도 내수에 대한 활성화를 키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은 증시 안에 불고 있는 이 리스크는 좀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중국에 대한 산업이라든지 이 내수에 대한 활성화를 기도한다면은 우리 증시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발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항상 이렇게 이 자리에서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중국에 대한 수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소개할 종목군들도 보신다면은 이 중국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봤고요. 이제 AS를 받아볼 차례입니다. 이광무 멘토님의 포트폴리오를 화면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이광무 멘토님의 포트폴리오가 열렸는데요. 먼저 중국 얘기해 주셨었는데요. 이 휴비츠 오늘 급등하는 종목이죠. 이 거만기기 제조업체인데 중국 공장 설립 소식에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수익률도 27.4%로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선 ENT가 그보다 더 놀라운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40.6% 수익을 내고 있는데 나흘째 연속 오르면서 고점 돌파를 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쇼박스와 CJ ENM 마찬가지로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인데요. 오늘 저는 조금 하락하고 있지만 수익률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쇼박스가 30.5%, CJ ENM이 7.8%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벽산, 그동안 주가를 이끌었던 기관이 좀 팔면서 주가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다시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정도의 손실입니다. 초록뱀이 좀 아쉬운 종목이에요.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9% 손실을 내면서 일단은 포트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았던 K사인, 이 보안 솔루션 전문 업체 1위 업체인데요. 한 주 만에 12%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장중에는요 20% 넘는 수익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급등세를 이룬 이후에 오늘장 조금 숨고르기가 나오면서 수익률은 조금 줄었는데도 12%입니다. 네,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거의 다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지난주에 받았던 K사인이 한 주 만에 이렇게 급등할 줄은 몰랐습니다. 우선 시장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시장의 가치주로서 옥석 가리기를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K사인과 같이 시장에서 앞으로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단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투자의 중심이 있죠.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야지만 그리고 새로운 성장성을 보여야지만 시장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서 주가 흐름도 건강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일단 K사인도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분더러 그리고 앞으로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들,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항상
주요 시대기이기 때문에요. 이 기업이 커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와서 모멘텀이 되고 있는 그 IoT 컨소시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새로운 사물 인터넷으로 조명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K사인은 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좀 지켜보셔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목표 가격이 4,500원이었으니까요. 그 가격대까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AS를 더 받아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 이어서 받아볼까요? 오늘 저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먹거리를 보이고 네. 있기 때문에 뭐 당장에 차트가 좋아서 하루 이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신고가를 보일 수 있는 기업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휴비츠를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네. 오랜 기간 동안에 상당 부분을 좀 다지고 또 매물벽을 다지고 새로운 추세를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가 차트를 좀 보신다면요. 최근에 와서는 2만 원 선을 훌쩍 넘어가고 2만 5천 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온 수치인데요. 휴비츠를 한다면요. 이 중국에 대한 미세먼지라든지 황사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맞아요. 이 기업은 먹을거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누누이 강조해 주셨죠. 네. 그리고 시장에서 이 휴비츠뿐만 아니라 눈물 3인방이라는 기업들이 있는데 네. 눈물 3인방이라고 합니다. 휴비츠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삼천단 제약도 큰 맞아요. 상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인터로저라는 회사도 꾸준하게 신고가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모든 것들이요. 이 안구에 관련된 기업인데 네. 우선 이제 치료제라든지 삼천단 제약은 오늘 가격 제한폭 거의 갈 뻔했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22%대까지 올라왔었는데요. 새로운 신고가를 또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로조 차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로조는 일찍부터 해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서 꾸준하게 신고가 형태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휴비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시장에서 보일 수 있는 안구 관련된 종목들이 눈물 상방. 동반 산승한다는 이야기는요. 이 시장 자체가 이 산업이 자체가 성장성을 보인다는 거예요. 때문에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시하게 본다면요. 이와 같은 신고가 매일매일 좀 즐기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말씀해 주신 25,000원대까지 휴비츠 지켜보도록 하고요.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 또 전략을 수정해보죠. 어떤 종목 이어서 AS를 받아볼까요? 사실은 뭐 인선 ENT, 뭐 벽산 이와 같은 기업들도 있었는데 제가 꾸준하게 강조드렸던 한 3달이 넘었던 것 같아요. 이 미디어 컨텐츠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종목 세일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 미디어 컨텐츠의 얘기들 많이 부각을 좀 두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가장 핵심 종목이 될 수 있는 게 CJ ENM인데요. 제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쇼박스, 그러니까 미디어 플래스도 보유하고 있고, 트롯뱀도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요. 시장에서 꾸준하게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다만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까지 지속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미디어 컨텐츠를 본다라면은 이 최선호주를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시장에서 안정감을 보일 수 있는 CJ ENM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지금도 새로운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점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박스도 이어서 한번 봐주세요. 네, 쇼박스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선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수급 동향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쇼박스를 소개할 때 미디어 플래스라는 사명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극장 상영관을 방문하게 되면은 초기에 이 인트로 부분에 쇼박스라는 로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사명이 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주가의 탄력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난 다음에도 이 가격이 9,000원대까지 해서 앞자리가 수차례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제가 이 종목 그리고 이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시장의 업황을 이야기 들었을 때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공동 투자 키워드를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중국 시장을 모멘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더 큰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목표가 꾸준하게 수익 극대화하시기 바라겠고요. 일찍이 이야기 드렸던 목표가 근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요. 다시 재차 목표가를 수정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15,000원대까지 맞아요. 꾸준하게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박스 15,000원대까지 홀딩 가능하겠습니다. 놀라운 수익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AS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이강무 멘토님이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께 공개해 드립니다. 네, 이강무 멘토님께서 오늘 들고 오신 세일즈 종목은요, 바로 유진기업입니다. 네, 유진기업 하면 이 수도권에서 시장 점유율 1위인 건자재 업체인데요. 레미콘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건자재도 만들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와 연관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부동산 경기하면 많이 좋아지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는 사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멘텀을 들어볼까요?
우선 이제 유진기업을 소개하던 계기는요. 앞서서 이제 제 포트폴리오에서 확인될 수 있는 벽산한 기업이 있었죠. 네. 예, 건축 기자재 관련된 종목 제 2탄입니다. 네. 그리고 이 3월 달부터 이 상반기 동안에 꾸준하게 강조드렸던 것이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였다면요. 이제 7월 달 하반기 때부터는 이 시장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장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친다라면은 아무래도 미국과 달리 우리 시장은 부동산 비중이 상당히 큰 경제 국가예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크게 호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건축 관련된 건축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서 다시 한번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의지를 펼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정치권에서는 야당 쪽에서는 이것이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의지가 아니냐. 강제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예산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지만요. 결국에는 우리가 서민 입장에서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책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경기 부양책에서 최선호가 될 수 있는 건설 그리고 건축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 그중에서 유진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 우리 시장 안에서 레미콘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설명이 되셨지만은 유진기업은 수도권 쪽에 집중되어 있는 건축 기자재 회사이고요. 과거에 제가 건축 기자재로 한다라면은 대구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수도권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서한이 대구 지역을 담당하고 있다라면은 이 유진기업은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나뉘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수도권에서 어떤 기대 모멘텀이 있는지 준비된 자료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뒤편에 보도록 하겠는데요. 유진기업의 가장 큰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이 레미콘 사업입니다. 네.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미콘 사업에 대한 납품 상업장을 좀 보고 계신데, 이 왼편에 보이는 것이 이 서울 지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는 것이 수도권의 지역인데요. 이 두 곳을 합친다면은 상당히 대부분의 사업장 납품을 수도권 쪽에만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일단은 강원도 쪽에 한 곳이 있고요. 그 충청도 쪽에 4곳이 있고 그리고 그 이하 지방에서는 사실 사업장이 없는데요. 그렇다면은 거의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이 가장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진행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차선책으로 수도권 지역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제가 준비된 자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가 돼야지만, 이런 레미콘 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축 기자재에 대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뒤편에 보시는 거는 서울 특별시와 경기도 이와 같이 수도권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도표를 나타낸 것입니다. 네. 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활성화를 거칠 것이다라는 도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서울 경기에 대한 이 선 라인 도표를 보시면은 수도권에 있는 이 분양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도표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건설에 대한 부분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2017년도까지는 꾸준하게 분양에 대한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수요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야겠지만요. 일단 공급의 부분 안에서 레미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땅을 다지고 건축을 만드는 게 이 유진기업에 대한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도표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레미콘 사업이라는 거는 사실 이 바닥을 다지거나 건축 외관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런 맞아요. 쪽에 많이 쓰게 되는데 아무래도 바닥을 다지기 위해서는 면적이 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표시해 놓은 도표입니다. 이 주거 형태에 대한 이 건설, 착공 면적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네. 작년에도 지난해 대비해서는 9% 가까이 성장이 되었는데 면적이 더 커졌는데 올해도 그 못지않게 그러니까 건축 관련된 면적이 더 커질 거라는 예상이에요. 네. 그래서 레미콘을 쏟아부을 수 있는 공간이 더 있다는 얘기죠. 넓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레미콘의 사업에 대한 시장에 대한 업황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분양에 대한 시장이 수도권 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미콘 산업에서 이 유진기업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도표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수도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건축에 대한 부분들은요, 우선 이제 자금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만들어 놓고 분양을 통해서 공사 자금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우선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것을 세일즈할 수 있는 건설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뒤편에 보시는 도표는요, 일단 주요 대형 건설사가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도표의 차이고요. 보시면은 이
프로테이지가 이 지방보다는 수도권 쪽에 2배 이상이 거의 대형 건설사가 담당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미콘 사업을 만약에 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 대금을 탄탄하게 받을 수 있는 기대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정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 이 건설사들과 얼마만큼 이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도표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아파트라든가 이 건축 부분들, 특히 아파트 부분들이 건설이 되었을 때 분양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사실 분양이 100% 되지는 않습니다. 네. 미분양되거나 이 또 미입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야지만 얼마만큼 채울 수 있어야지만 이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분양에 대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전세 부분으로 해서 돌려서 이 공사 자금을 받아옵니다. 네. 회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2010년도 올라오면서 꾸준하게 이 전세가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양에 참여하기보다는 분양에 참여 못했다 하더라도 이 미분양된 부분들을 전세로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공사 대금에서 부분에서 받아 회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은 주택을 매매하기보다는 주택 이제 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새로운 이 아파트 건설에 안에서도 이런 전세가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이런 공사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더더욱 좋은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데 유진기업 하면 이렇게 부동산 경기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눈길이 가는 게 이제 10일에 발표가 예정돼 있잖아요.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낙찰 이슈입니다. 그 가운데 3곳이 총 서울에 낙찰이 될 텐데 그 가운데 2곳은 대기업, 그리고 한 곳이 중소 중견기업인데 여기에 8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한 티켓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가 유진기업이더라고요. 우선 이 면세점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굉장히 큰 이슈예요. 네. 우리가 5월달 중하순 때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다라면요, 더 일찍이 이 면세점에 대한 효과를, 그러니까 시내 면세점에 대한 입찰권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점이 참 아쉬운데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요, 호텔신라가 급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메르스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들 때문에 주춤거렸던 것이 지금 면세점 효과로 해서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네,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죠. 이런 이제 유럽 지역이 몇 곳이 있는데, 이런 시내 면세점이 되지 않더라도요, 한류를 타고 요유커에 대한 부분들을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유진기업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물론 7월 10일 날 윤곽이 드러나는 부분 안에서 면세점 사업권까지 따낸다라면은 금상첨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관련된 기사글을 제가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네. 유진기업이요. 지금 MBC가 옛사옥인 거죠? 네, MBC가 상암동에 있는데 옛사옥이 여의도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지역을 이 방송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류 콘텐츠로 활용하겠다라고, 그리고 새로 면세점 사업까지 준비를 하겠다라고 이와 같이 신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에 쇼핑과 또 그리고 새롭게 면세점까지 더 만든다면요, 이 유진산업에서는 더더욱 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이제 중소중견기업 입찰 진행 중에서 총 8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그 가운데 유진기업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좀 유망한 후보 사업자인가요? 사실은 이 중소기업 쪽에서는 사실 굉장히 춘추 전국시대라고 생각할 만큼 용산 지역에서 또 참여하는 기업들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이 MBC를 완전히 타격을 잡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사업도 있고요. 다양한 여행사들도 같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장의 이 뉴스를 좀 확인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인 것 같고요. 다만 이 입찰권을 따내지 못하더라도 차선책으로 새롭게 한류바람과 쇼핑을 타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유진기업에서는 좀 그래도 모멘텀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내 면세점까지 따낸다라면은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발표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차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리고 가격 전략도 들어보고요. 수급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일단 유진기업은 올 상반기 때부터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지난해보다는 매출액 급증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이 나왔고, 일찍이 MBC를 다시 쇼핑타워로 만든다는 계획 신사업 때문에 이와 같이 또 추가적인 상승도 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건축 기자재 산업이기 때문에 주요 산업 안에서 매출을 더 키워야겠죠. 네. 앞서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이 경기 부양 정책에서 또 유진기업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요. 앞으로 추가적인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올 상반기 때에 7,900원대까지 1차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기간적인 조정과 가격적인 조정을 마무리 짓고 메르스를 이겨내고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부동산 쪽에 강력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건축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을 꾸준히 소개할 것입니다. 그중에서 유진기업을 먼저 소개한 이유는요. 이제 주요 주체의 수급 동향을 보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와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양매수세로 네. 탄탄한 수급 동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주가 흐름이 나타내고 있는데 수급까지 더해진다라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금상첨화 주가 안에서도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 전략까지 이야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대가 7,070원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 접근하게 된다면요, 하방에서 올라오고 있는 2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분할 접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6,900원대에서 7,100원대까지 매수 접근 가격대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가격대가 매수가 체결되어서 꾸준하게 신고가 흐름을 기대한다면요, 1차적으로 9,500원대까지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기간적으로 했을 때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아직 어려워한다면은 기간적인 조정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기간적인 조정이 들어간다면은 6,400원대에서 리스크 관리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00원이요? 300원이요? 네, 6,400원입니다. 300원이요. 네. 유진기업의 가격 전략을요, 다시 한번 화면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유진기업 매수 가격은요, 6,900원에서 7,1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목표 가격은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을 때 1차적으로 9,500원까지, 손절 가격은 6,300원에서 리스크 관리하자 말씀해 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멘토들의 수익률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언제든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